참으로 달라. 옥중투쟁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양반함이 드물 거야.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것도 이때 받은 혹독한 고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고문도 김창숙의 기백을 꺾진 못했습니다. (7년) 세월 죄수로 몸져 누웠으나 나의 본 자세를 지킴은 나쁘지 않았으라.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으라니 어찌 참아 말하랴. 분통의 눈물이 창자를 찢는구나. 신문 보도로 김창숙의 옥중투쟁을 알게 된 국민들은 크게 고무됩니다. 가혹한 고문 속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김창숙은 일제 치하에서 씨름하던 국민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신문을 통해서 여론의 옥중투쟁이 전부 다 전달이 되니까 그 당시 일반 국민들의 굉장히 그 사기를 고무시켜 주었어요. 지금도 일본은 그 당시만 해도 총독 정치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다시피 해가지고 국민들이 뭐 이제 독립운동이라는 건 저 막연히 해외에 있는 일인가 보다 이러면 생각했는데 여론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그런 투쟁을 해야 되니까 신문에 또 전달이 되고 하니까 전 국민이 큰 사기가 고무가 됐어요. 아주 그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주 신비스러운 말. 그야말로 뭐 감옥에서 뭐 일본 놈들이 막 뭐 하면 뭐 절대 뭐 이제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존재로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 이제 초인간적인 그런 인물이다 이제. 그리고 일본 놈들이 그렇게 고문하고 했지만 안 죽고 말이죠. 안질배가 될 정도라도 그냥 생명 유지하고 지금 살아나왔다 이제 이런 인식을 많이 가졌었어요 국민들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고문으로 얻은 병이 악화되자 김창숙은 병보석으로 가출옥합니다. 그때서야 다시 찾은 고향. 파리 장서를 품에 안고 상해로 떠난 지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떠나 환갑의 나이로 돌아온 고향.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때 김창숙의 심정은 이 심산 유고에 담겨 있습니다. 듣자오니 어머님께서는 운명하실 즈음에 조금도 죽음을 슬퍼하는 말씀이 없었고 오직 창수가 3번을 부르시고는 운명하셨다 합니다. 너무도 슬픕니다. 수호자가 지금 피눈물로 무덤 아래서 뒹굴고 있는데 어째서 어머님은 한 번도 창숙을 부르시지도 불효한 죄를 책하시지도 않습니까? 그는 의성 김씨 13대 종손이자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를 따라 독립운동에 나섰던 두 아들도 객사했습니다. 본인 역시 안진뱅이 노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진실로 통탄한 것은 자신과 가족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 해방되었지만 또 다른 제국의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물러난 자리를 차지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둘로 나누었고 반쪽 땅에서도 서로 다른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난립했습니다. 여운형의 근로인민당, 안재홍의 국민당, 조소왕의 사회당, 박헌영의 남노당 등 정당의 수가 60개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귀국하면서 그 수는 4배로 급증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한 60개 정도였는데 재밌는 건 이승만 박사가 10월 16일, 45년 10월 16일 날
귀국을 한단 말이에요. 황국을 하는데 그때 이후에 정당이 한 240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왜 그렇게 늘어나느냐 하면 이성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 권위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일일이 개인들을 내가 상대로 해가지고 만나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당의 이 대표자라야 나는 대면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미군의 아주 비호를 받고 미군의 옹호를 받는 그러한 그 이성만을 만나야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그 해결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이성만을 만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김창숙에게도 대표로 추대하겠다는 세력이 있었으나 그는 거절합니다. 그에게 정당의 난립은 권세와 이익만을 쫓는 무리들의 이합집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벽초는 나의 편벽 조롱하더니 스스로 차지했다 민독당 당수. 소왕은 나의 고집 어리석다 하더니 스스로 걸터앉았다 사회당 당수. 얄미울 쏜 남노당, 음흉한 소련을 조국인 양 우러러 하고 두려울 쏜 자유당, 낫도깨비 떼지어 함부로 날뛰고 놀라울 쏜 민주당, 턱없이 자기 과장 요란스럽고 이 세상 모든 당인 그대들 목적한 바와 권세와 이익일 뿐 나는 나의 지키는 것 따로 있으니 당인들이여 나를 원망치 마시오. 그에게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친일파 청산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47년까지 친일파 청산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구와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길에 있어선 김구의 중경 임시정부를 그는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귀국한 김구와 만난 뒤 김창숙은 비로소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자식이 중경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 때문에 심신을 수습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서울에 온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정당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민족 통일 문제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정부 산하에서 동심 협력하여 완전 독립을 달성함이 타당할 줄 믿는다. 현재 임시정부에서 과도기 정부를 준비하고 있으나 만일 친일파와 반역자가 혼입된다면 우리 건국의 앞길은 극히 위험하니 이 점을 깊이 유의할 것을 절실히 권고하고 싶다. 해방 직후 혼란된 정치 상황 그리고 좌와 우가 점점 갈라져서 하나는 중경임시정부 쪽으로 몰리고 또 다른 한쪽은 인공 지지 쪽으로 몰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통일전선이 중요하다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심산도 그런 점에서는 큰 범위에서는 동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산은 어디까지나 통일전선을 하는 데는 중경임시정부 요인들 그분들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심산은 또 친일파들이 통일전선을 회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친일파는 숙청해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면서 한반도의 상황은 또다시 급변합니다.